백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시장에는 AI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고요. 엔비디아가 그 중심을 이끌고는 있는데 이렇게 AI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전력과 관련된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다 보니 이제 전력을 대체할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좀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AI가 이 복잡한 연산을 수행하려면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네. 실제로 챗GPT를 이용해서 검색하면 이 구글에 검색할 때보다 10배 많은 전력이 소모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변압기 용량이 기존 데이터 센터보다 20배 높기도 하고요. 네. 이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친환경 에너지가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정부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발표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의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데요. 네.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설비를 오는 2030년까지 72기가와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차 계획 때보다 6.2기가와트 늘린 건데요. 현재 용량보다 3배 넘는 수준입니다. 오늘은 친환경 에너지 관련주가 혼조세 양상인데요. 네. 이 대표적인 국내 태양광 관련주를 살펴보면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이 지난달에만 주가가 49% 올랐고요. 네. 하나솔루션과 OCI 홀딩스도 각각 23%, 2% 상승한 모습입니다. 전기본이 공개된 전거래일엔 이 풍력타워 글로벌 1위 기업인 CS윈드도 4%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특히 최근 한 달간 친환경 에너지 테마 ETF의 수익률이 돋보였는데요. 아리랑 글로벌 수소엔 차세대 연료전지 MV가 23.71%로 수익률 1위를 차지했고요. 네. KB스터 글로벌 수소경제 인덱스와 타이거 FN 신재생에너지도 상위권 5위 안에 들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현대 HD 솔루션이 뭐 40%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그 주식을 담고 있었다면 ETF도 이렇게 강세를 보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중국 쪽 이슈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미국에서 중국과 관련된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규제를 좀 하다 보니까 반사수혜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지난주에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도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입막음 혐의로 이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요. 항소 계획을 밝혔지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가 불가능한 건 아닌지 궁금하실 텐데요. 사실 이 전직 대통령이고 고령에 전과도 없어서 수감될 가능성은 낮지만요. 유죄가 최종 확정되고 구속된다고 해도 대선 출마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네. 이 단지 불명예를 아는 만큼 지지율엔 타격을 줄 수 있는데요. 물론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은 직후부터 이틀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요. 네. 이 조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41%로 트럼프 전 대통령보다 2%포인트 앞섰습니다.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긴 했는데요. 공화당 지지자 중 10%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답한 만큼 향후 포심이 어디로 향할지는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IRA 보조금을 줄이겠다고 경고했죠. 바이든 대통령은 친환경 탈탄소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고요.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밀릴 경우 친환경 에너지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자, 극렬 지지층은 도리어 지지를 더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리던데 11월이 대선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렇다면 국내 증권사들은 이런 친환경 에너지주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어떻게 내세우고 있나요? 네, 우선 다음 달 11일이 공화당 전당대회 나흘 전이기도 한데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량이 정해지는 날인 만큼 이 대선 레이스의 중대한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또 더불어 미국이 오는 8월부터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중국산 태양광사의 관세가 25%에서 50%로 대폭 늘어납니다. 미국이 중국의 견제 수위를 높인 덕분에 이 국내 태양광 기업들이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됐는데요. 미래에셋증권은 이 미국이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해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고 네. 급증하는 전력 수요와 연방 보조금이 해당 산업을 활성화할 것이라는 낙관론이 제기된다고 전망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증권사들이 하나솔루션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는데요. 하나솔루션의 미국 태양광 공장 투어를 다녀온 애널리스트들은 이 미국 내 태양광 제품 재고가 많이 쌓여 있다고 하는데 시장 우려보다는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내년부터 북미에서 유일하게 이 네. 태양광 밸류체인을 수직 계열화할 것으로 파악되는데 당장 실적 개선이 나타날 가능성은 작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에 시장이 좀 약세를 보일 때 가장 두드러진 게 이제 식품주들, 특히 소비주들의 강세가 컸는데요. 그중 삼양식품이 아무래도 가장 선발 주자인 것 같고요. 오늘도 지금 삼양식품은 5%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상황을 좀 점검을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불닭볶음면이 상향식품 주가에 불을 지폈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주가가 145% 올랐는데요. 지난해 말 21만 6천 원이었던 주가가 오늘은 57만 원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달에만 주가가 79% 상승하면서 전체 코스피 상승률 2위를 기록하기도 했고요.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의 시가총액도 가뿐히 추월했습니다. 격차도 1조 원 넘게 벌어졌는데요. 오늘도 장 초반 강세입니다. 그런데 삼양식품뿐만 아닙니다. 네. 이 바나나맛 우유와 메로나도 해외에서 인기가 상당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이 빙그레 제품이라는 건데요. 바나나맛 우유는 이 중국에서 발매된 한국 관광 가이드북에 꼭 먹어봐야 할 음식으로 꼽힐 정도입니다. 메로나도 미국 코스트코 전 점포에 입점되면서 해외 매출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빙그레의 올해 1분기 실적을 살펴보면요. 네. 매출액은 3천억 원이 넘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한 21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현지인의 입맛이나 이 지역별 특성에 맞춰 라인업을 확대한 점이 매출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빙그레는 이제 여름철 되면 빙과류로도 좀 주목을 받는 회사이긴 한데 벌써부터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이 좀 높아진다라는 얘기네요. 바나나 우유는 어렸을 때 아버지랑 목욕탕 간 다음에 항상 먹었던 추억의 음식이긴 한데 그 외에도 이제 K푸드 열풍과 관련돼서 다른 회사들도 좀 주목받는 데가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김 관련주가 요즘 뜨고 있는데요. 우양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주가가 56% 뛰었습니다. 우양은 냉동김밥과 핫도그가 주력 제품인데요. CJ 제일제당과 풀무원, 스타벅스, 이디야 등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냉동김밥의 수출 금액은 약 605만 달러로 우리 돈으로 80억 원이 넘었는데요. 전년 대비 531.5% 늘어난 규모이고요. 월 수출 물량만 약 200에서 300만 개로 추정됩니다. 네. 현재 국내에서 냉동김밥을 수출하는 기업이 3곳인데요. 우양이 유일한 상장사라서 투심도 몰리는 모습입니다. 김밥에 들어가는 김 가격이 금값이 되면서 관련주도 급등하는데요. 네. 이 조미김 시장 1위인 동원 F&B는 이번 달부터 김 가격을 약 15%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동원 양반김 20봉짜리 한 묶음을 사면 10,000원이 넘는데요. 네. 지난해 김 수출액이 1조 원대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고요. 덕분에 CJ 시푸드는 올해 들어 주가가 69% 올랐습니다. 광천김으로 주목받는 한성기업도 네. 이 10거래일 연속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전거래일엔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증권가들이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김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슈가 좀 되고는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드라마나 영화뿐만 아니라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을 통해서도 한국 식품들이 소개되면서 증권가에서도 긍정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네. 불닭볶음면만 봐도 이 BTS 멤버 지민이 라이브 방송에서 먹는 모습이 해외 팬들한테 퍼졌고요. 미국 유명 래퍼 카디비나 이 생일 선물로 까르보 불닭을 선물 받고 눈물을 흘리는 소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DS투자증권은 이 K푸드에 대한 글로벌 소비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다양한 국가의 주요 유통 채널에서 한국 가공식품의 상품 종류를 늘려가고 있어서 주요 음식료 업체의 해외 실적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식품주 중에서도 증권사들은 빙그레의 목표 주가를 일제히 이렇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최대 14만 원까지 높여 잡은 모습인데요. 하이투자증권은 빙그레의 올해 해외 매출액이 1년 전보다 17.9%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특히 2분기에는 날씨가 덥기 때문에 아이스크림과 냉장 내수 매출도 늘어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 상상인증권은 2분기 이후 지난해보다 공격적인 국내외 마케팅 계획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 급등이 어려워지기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케팅비가 조금 더 많이 나갈 가능성은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들었을 때는 K푸드와 관련돼서는 빙그레에 주목하자 이런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가 되네요. 증권부의 김대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